내가 지금 좋아해서 시작한 일이 쳐다보기도 싫어질 때가 있어요. 핀셋도 쳐다보기도 싫고 손님들이 연락 오는 것도 바로바로 대답하기도 싫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선언니입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무기력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무기력증에 빠지죠.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씩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해요. 그 기간이 길지가 않고 금방 빠져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더 컨트롤 할 수도 있게 되겠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누군가에게는 저의 무기력 탈출 방법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기력증은 워커홀릭인 사람들이 자주 겪는 불편함이기도 해요. 본인이 무기력증에 걸렸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워커홀릭에 조금 더 가까운 타입이었어요. 일을 하고 나서 쉬는 시간에도 저는 마음 편하게 쉬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쉬고 있을 때도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죄의식감이 들고 이렇게 쉬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았어요.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부터 송수연장 시작하고 초반 때까지 늘 그랬습니다. 일에 치여서 일을 하고 쫓기면서 일을 하고 끝나고 나서도 제대로 쉬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번아웃이 되는 거죠. 그대로 뻗어버리는 거예요. 뭘 하기도 싫고 입맛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대인 기피증까지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좋아해서 시작한 일이 쳐다보기도 싫어질 때가 있어요. 핀셋도 쳐다보기도 싫고 손님들이 연락 오는 것도 바로바로 대답하기도 싫고 뭔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완전히 무기력증에 빠진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똑같은 현상을 분명히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가셨는지도 궁금하네요. 혹시 여러분들이 추천해줄 만한 방법이 있다면 꼭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 헤쳐나갔냐고 하면 4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완벽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버렸습니다. 완벽하려고 하는 주의가 강해서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었다 라고 라이브 방송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국 분들이 특히나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무작정 완벽해야 된다, 완벽해야 되고 점수로 매기는 이 관념이 학교를 다니면서도 점수를 매기면서 100점 만점을 맞아야 잘했다 라고 칭찬을 받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특히 저희가 하는 송리수 연장 일은 100점 만점을 누가 재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100점이라 점수를 매길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시작해서 했던 일인데 이게 제대로 하는 건지 100점짜리 일인지 누가 점수를 매겨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가 보니까 번아웃이 되는 거고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힘들어지는 거죠.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목적도 잃어버리게 되고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내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가 책을 읽다 보면은 성공하신 분들이나 이런 일들의 한 탑 클래스에 올라가신 분들이 다 하는 말이 100%를 결과물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 80%, 70%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남겨둬라. 라는 그 말을 어느 순간부터 적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100%를 원했던 나인데 몇십 년을 살아온 습관을 고치기가 힘들었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고치려고 어느 정도 플랜을 짜서 여기까지만 이루어지면은 넘어가자 라는 그런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두 번째인 하루 스케줄을 잘게 쪼갰습니다. 하루 스케줄을 잘게 쪼갰단 말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송리수 연장을 배우게 되면은 양쪽 눈을 끝내는데 1시간 반까지의 결과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수업을 들을 때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내기가 초보자는 너무 힘듭니다. 초반에는 다 끝내려면 4시간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멀고도 험한 일이죠. 한두 명, 몇 명, 5명 모델 실습을 끝내고 나서 좌절하고 포기해버리기도 해요. 너무나도 머니까 목표가. 그래서 잘게 쪼개라는 게 오른쪽 왼쪽 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이거를 하루 스케줄을 두는 거예요. 그거를 더 쪼개면은 그러면 이 과정을 나는
3개월 만에 끝내겠다. 그러면 3개월 플랜을 짜야겠죠. 그 3개월 더 쪼개면 한 달 한 달 플랜이 짜여져야 되는 거고, 한 달에서 이제 하루하루 플랜이 짜여져야 되는데, 나는 오늘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살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시간별로 또 쪼개야겠죠. 뭐 30분마다 쪼개는 분들도 계시고 1시간마다 쪼개는 분들도 계시고 본인에 맞게 하면 되거든요. 처음에는 100%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내가 80%를 지켰다 그러면 성공했어 라고 나를 칭찬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초반에 너무 완벽주의였기 때문에 100%못 채웠을 때 좌절을 했습니다. 아, 못했다, X를 쳐야 되나? 이러다가 아니지, 그래도 80%를 했으니까 했다. 그리고 옆에다가 나는 이거를 했다, 다 내일은 이거를 해야지 라고 마지막에 자기 전에 저는 일기도 쓰거든요. 그런 식으로 플랜을 짜요. 하루에 아침 일어나면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는 내가 이거를 할 거다. 그리고 나서 송수 연장, 이 일, 나의 커리어를 위해서, 나를 위한, 미래를 위해서, 커리어를 위해서, 비즈니스 우먼이 되기 위한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 나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할 때는 포커스를 해서 예를 들어서 3시간, 4시간 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 9시부터 1시까지는 정말 이 일을 하는 기간이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은 핸드폰을 절대 만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진동도 아니에요. 진동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매너 모드, 초반에는 저는 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꿨죠. 중요한 메시지를 못 받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 때는 무음을 해두고 제가 손이 닿지 않은 곳에 넣어버리고 와서 앉아서 일을 합니다. 정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멀티태스킹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멀티태스킹을 정말 할 수가 없어요. 멀티태스킹을 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저희도 동물인데 정말 100%의 나의 에너지 몰입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멀티태스킹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핸드폰을 다른 데 두고, 가장 힘들잖아요. 밥 먹는 것만큼 챙기는 게 핸드폰이니까 밥 먹을 때도 계속 핸드폰을 보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엔 그게 안 되면은 그냥 이 시간과 이 시간에 나는 절대 핸드폰을 보지 않을 거야. 나는 중요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라고 시간을 정해놨어요. 그런 식으로 잘게 쪼개서 저는 슬럼프를 많이 이겨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적당히 매일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 심플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매일 운동하세요? 매일 운동 안 하시죠? 안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밥 챙겨 먹는 것만큼 저희가 운동을 한다 그러면 정말 놀라울 만큼의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고, 놀라울 만큼의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의 삶에 그 시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밥 먹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음 잡고 짐, 피트니스 클럽을 끊어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 그렇게 하면은 못 지켜요. 저도 그렇게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많이 해봤는데 돈 많이 날렸고 안 한 정도 너무 많았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홈 트레이닝부터 시작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필라테스 홈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카페에 홈 트레이닝 하는 걸 올린 곳이 있어요. 네이버 카페 주소도 상세 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에를 참고하셔서 그 홈트레이닝으로 정말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저는 몸도 건강해지고 몸도 플렉스블해지고, 보는 친구들마다 너는 어쩜 그렇게 유연하니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전에 이걸 하기 전에는 너는 어쩜 그렇게 유연하지 못하니 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나무 판자고. 근데 지금은 너무 편합니다. 허리를 너무 많이 구부릴 수 있어요. 오징어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유연해졌습니다. 이 필라테스를 시작하고 나니까 장근육들이 발달을 시키는 거고 뭉친 근육들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필라테스 자체가 처음에 만들어졌던 게 운동선수들의 부상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고 이거다 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가 앉아서 하는 거고, 어느 한 군데는 아무리 바른 자세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앉아서 시술을 해도 근육이 뭉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일뿐이 아니라 컴퓨터로 앉아서 하는 디자이너라든지 프로그래머, 모든 일들, 서서 일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또한 몸은 뭉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이랑 저녁 때 잠자기 전에 나눠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15분. 조금 더 걸릴 때도 있어요. 15분 퀵 월크아웃은 이제 머슬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남는 시간에 일주일에 3-4번 정도 합니다. 그것 또한 제가 그 네이버 카페에 올려놨어요. 제가
그거를 팔로우하면서 처음에는 잘 안 됐어요. 트레이닝이 필요하죠. 저희가 송수 연장할 때 처음부터 쫙 완벽하게 전문가한테 배웠다 그래서 다음날 짠 하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우리가 시작하는 이런 모든 트레이닝이 연습이 필요하다. 운동을 하건 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건 모든 게 100% 완벽할 수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100% 완벽하게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근데 계속 알람을 맞춰놓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알람이 꺼져도 그 시간에 눈이 떠지는 거 똑같이 트레이닝 하는 거니까 뭐가 다르겠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마음 조급하게 안 먹고 100% 완벽하게 될 수 없지만 오늘은 30분 늦게 일어나서 오늘은 까먹고 트레이닝 못해도 다음날 해야지. 아침에 까먹어도 저녁 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저는 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완벽함을 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마음이 편해지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을 기피하게 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심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피하지 말고 내 이야기를 편하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담을 잘하는 친구를 옆에 두고 가족을 옆에 두고 꼭 얘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꼭 긍정적인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말수가 적고 잘 들어주는 그리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지인을 꼭 옆에 두고 이런 무기력증이 왔을 때 나의 감정을 내가 이런 상태인데 나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 라는 그 말을 뱉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기력증이 해소되는데 정말 큰 영향을 줍니다.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는 저와 정말 가까웠던 분이 약간 좀 부정적인 분이었어요. 그리고 무언가 내 감정을 이야기를 하면 동문서답을 하는 거죠. 자기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들으면은 아 그런 상태야? 아 그렇게 힘들구나 라는 뭔가 액션에 앤서리 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시원한 대화 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긍정적인 대화를 못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선택했던 게 나가서 걸었습니다. 걷는 것도 정말 최고입니다. 저 정말 많이 걸어서 그 무기력증을 탈출하고 정말 많은 것들 깨우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걸을 때 어떻게 했냐면 초반에는 핸드폰을 들고 다녔는데 나중에는 핸드폰을 아예 놔두고 다녔습니다. 놔두고 완전 프리덤, 누구도 나를 찾지 못하는 프리덤으로 무작정 그냥 이때부터 오늘 한 6시간이라든지 프리하다 그러면 그냥 핸드폰을 놔두고 무작정 나갑니다. 좋은 날 운동화 편한 거 챙겨 신고 걸을 수 있는 등산 복장이다. 등산을 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저는 그때 등산을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도심지에 살았고 산행이 한국처럼 스카이트레인 타고 가가지고 내리면 바로 등산 갈 수 있는 관악산이라든지 뭐 대목산인가요? 가깝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걸었어요. 걸었고 내가 가지 않았던 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걷다 보면 올바른 호흡을 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막 긴장되게 짧은 숨을 많이 내쉬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걷다 보면은 숨이 차고 바른 호흡을 하게 되니까 점점 혈액순환이 되고 마음이 편해지면서 모든 장기도 그렇고 모든 게 편해지는 거예요. 모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걷는 거라고 했는데 아 이런 게 좋은 거구나라는 그런 장점을 톡톡히 봤습니다. 그래서 걷기 시작했고 핸드폰을 가지지 않고 시간 제약 없이 새로운 곳을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상담이 안 된다면 병행하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무기력증을 탈출을 했습니다. 송수 연장을 배우시고 계시거나 배우셨고 살롱을 막 시작했는데 무기력증에 빠졌다. 그러면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직업군을 가지신 분이신 만큼 제가 더 많이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무기력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겪는 거니까 왜 나만 그럴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숨 쉬면서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지금 무기력증이 빠져 있다면 한번 추천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바이바이.